자, 그러면 VI 편집기의 두 번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 강좌를 통해서 VI를 처음 경험을 했다면 윈도우 환경에서 사용하던 에디트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일단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힘든 그런 거를 느꼈을 텐데요. 조금만 더 참고 요 두 번째 과정을 학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 과정에서는 검색이나 치환, 마크, 그리고 기타 유용한 명령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스라인 모드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VI 강좌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은 파일을 편집할 때 도움을 주는 어떤 팁과 같은 그러한 명령어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색 기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I로 핸들링해야 되는 파일의 크기가 커진다면 특정 단어나 문장을 찾을 때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생기겠죠. 우리 첫 번째 강좌에서 커서의 이동이나 화면의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한 측면보다 좀 더 세밀하게 내가 찾고자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 키워드가 있는 해당되는 라인으로 커서를 이동을 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파일을 편집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VI에서는 그런 검색 기능,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을 하는 기능을 두 가지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죠. 자, 슬래시와 함께 키워드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해당되는 키워드가 있는 라인으로 커서가 이동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물음표와 함께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키워드와 일치하는 단어가 있는 라인으로 커서가 이동을 하는데요. 우리가 앞서 강좌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가만히 되짚어 보면 슬래시나 물음표를 입력을 하는 경우에는 라스트라인 모드로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라스트라인 모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명령어 모드 상태에서 갈 수 있는 거고요. 즉 명령어 모드 상태에서 슬래시나 물음표를 입력을 하면 라스트라인 모드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화면의 제일 마지막 라인이라고 그랬죠. 그 라인으로 커서가 이동이 돼서 거기에서 해당되는 라스트라인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명령어가 수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VI에서 제공하는 이 검색 기능은 라스트라인 모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네요. 자, 그래서 슬래시든 물음표든 키워드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동일하게 키워드가 일치하는 단어를 갖는 위치로 커서를 이동을 하는데 이 이후에 파일 안에는 입력한 키워드와 일치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해야 되는데 소문자 N이나 대문자 N을 가지고 앞으로 뒤로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합니다. 커서를 기준으로 해서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이 슬래시나 물음표를 통해서 입력한 명령어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슬래시와 함께 키워드를 입력을 한 경우에는 커서가 있는 위치에서 그 다음으로 해당되는 키워드가 있는 라인으로 단어로 커서를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물음표와 함께 키워드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입력된 키워드가 있는 라인을 찾아서 커서를 기준으로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next 다음에 키워드와 일치하는 단어로 이동을 하겠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문자 N을 통해서 next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방향이 다른 거죠. 이렇게 슬래시와 함께 입력이 됐을 때 N은 next, 커서 이후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물음표와 함께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해당되는 키워드에 커서가 와 있을 때 있는 상태에서 다음에 키워드를 보고 싶다. 이런 경우에 소문자 N을 입력을 하면 커서가 있는 위치에 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대문자 N은 요 첫 번째 슬래시와 함께 사용이 된 경우에는 반대로 또 대문자 N은 위로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쪽에서의 대문자 N은 반대로 뒤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좀 별로 어렵지 않은 얘기를 괜히 헷갈리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자, 설명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죠. 아주 많이 사용이 되는 명령어이고요. 자, LS를 했고요. 우리 테스트 파일을 열어보죠. VI로
test.c를 오픈을 했고요. 자, 먼저 슬래시와 함께 키워드를 입력할 건데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키워드는 PID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꼭 제가 열은 파일과 동일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사실 이 파일은 한 화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지만 일단 많은 양으로 이루어진, 많은 행으로 이루어진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슬래시와 함께 또는 물음표와 함께 입력된 키워드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슬래시를 입력하자마자 라스트 라인 모드로 이동이 됐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키워드 PID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후에 엔터를 치면, 자, 커서는 PID가 존재하는 행의 커서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소문자 N을 입력을 하면 뒤로 이동을 하는 거죠. 다음에 PID로 이렇게 커서가 다음으로 이동이 됐죠. 자, 그리고 다시 소문자 N을 이동하면 다음에 PID라는 키워드를 갖는 단어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대문자 N을 넣어주면 반대로 앞으로 이동을 한다고 그랬죠. 지금 제가 대문자 N을 입력을 할 건데요. 이렇게 앞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소문자 N은 뒤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러한 내비게이션 방식은 우리가 슬래시와 함께 키워드를 입력을 했기 때문인 거고요. 자, 이번에는 물음표와 함께 PID, 우리가 찾고자 하는 키워드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물음표를 입력하니까 라스트 라인 모드로 갔고요. PID라는 키워드를 찾고자 합니다. 자, 엔터를 쳤고요. 제 PID로 커서가 이동을 했습니다. 자, 소문자 N을 입력을 하면 슬래시와 함께 입력이 됐을 때는 뒤로 이동을 하는데, 지금 현재 소문자 N을 이동하면 이렇게 앞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대문자 N을 입력하면 반대로 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슬래시를 쓰든 물음표를 쓰든 내가 찾고자 하는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찾으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슬래시와 함께 키워드를, 찾고자 하는 키워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이런 경우라면 소문자 N은 커서를 뒤로 이동해서 일치하는 단어를 찾는 거고요. 대문자 N을 입력하면 커서 앞으로 일치하는 단어를 찾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원하는 키워드가 있는 라인으로 이동을 해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비슷한 기능일 수 있는데요. 마크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의 행을 갖는 소스를 편집을 한다. 자, 그때 우리는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라인을 자주 가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함수를 자주 참조를 해야 된다든가 특정한 라인의 소스를 자주 참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해당되는 행의 라인 번호를 알아서 이전에 vi 명령 첫 번째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라스트 라인 모드에서 원하는 행 번호를 입력을 해서 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 해당되는 행을 마킹을 해놓고 그 행으로 원하는 시점에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명령어 하나를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론을 보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명령어 상태에서, 자, m이라는 명령어, 마킹의 약자죠. m이라는 명령어와 함께 알파벳 A에서부터 제세에 있는 값 중에 하나를 입력을 해줍니다. 해당되는 내가 마킹하고자 하는 행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예를 들면 MA를 입력을 했다. 그러면 A라는 값으로 마킹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라인에 있다가 그 A로 마킹을 했던 라인으로 가고 싶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 자판의 좌측 상단에 있는 키보드 문자 값이요. 이거는 그레이브 액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틸드 밑에 있는 거죠. 그 값과 함께 마킹할 때 사용했던 그 알파벳 값을 입력을 하면 해당되는 행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다른 파일을 통해서 이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라인의 양이 좀 많은 소스를 열어보도록 하죠. ftp_s.c라는 파일을 열었고요. 커서를 지금 이동을 해서 이 위치에 이동을 시켰습니다. remove client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우리가 자주 참조를 할 거기 때문에
마킹을 하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M이라는 그 마킹의 약자 M과 함께 제가 이니셜 A를 입력했습니다. MA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한 이후에 커서를 불특정한 부분에 지금 해서 작업을 우리가 편집 작업을 하다가 해당되는 아까 그 마킹했던 A로 마킹했던 위치로 커서를 이동하고 싶다. 자, 그런 경우에는 마킹할 때는 M이었지만 다시 원하는 행으로 이동할 때는 그래브 액센트라는 키워드와 함께 그 마킹에 사용했던 이니셜 A 값을 쓰면 되는데요. 제가 입력하는 게 보이지는 않지만 키보드 좌측 상단 ESC 키 밑에 있는 그래브 액센트라는 키워드를 입력을 하고 A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커서가 막바로 이동을 하죠. 자, 이런 마크는 한 번밖에 안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 여기 설명에서 보면 M과 함께 A에서 Z까지 아무거나 쓸 수가 있다. 제가 A는 이미 사용을 했죠. MA를 통해서 마킹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외에 다른 알파벳 값을 통해서 MP, MC 해당되는 라인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마킹을 계속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해당되는 라인으로 이동을 할 때는 이러한 그레이브 액센트 명령어와 함께 마킹에 사용했던 이니셜 A든 B든 C든 입력을 하시면 해당되는 마킹이 된 라인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죠. 자, 이번에 우리는 getMax라는 함수에다가도 마킹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MB로 마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요 라인에서 작업을 하다가 MB로 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래브 액센트 입력해 주시고 B라는 값을 입력하면 바로 갔죠. 자, 그 다음에 A로 이동을 하겠다. 마크 A로 이동을 하겠다. 그러면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해당되는 그 마킹된 라인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검색을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을 하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마크를 통해서 그 원하는 행을 기억을 시켜놓던가 이런 측면으로 파일을 편집할 때 편리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도움을 주는 명령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VI의 명령어 중에서 치환에 해당되는 명령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VI 명령에서 글 수정이나 글 삭제에 해당되는 명령어를 살펴봤었는데요. 우리가 편집한 파일에 오타가 생겼다면 해당되는 라인으로 가서 그 데이터를 삭제하고 다시 입력을 하던가 아니면 수정에 해당되는 명령어를 통해서 다시 재입력을 통해서 올바른 데이터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설명을 드릴 치환은 그런 측면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고치려는 대상이 여러 군데에 나온다는 거죠. 많은 라인을 갖는 그 파일 안에서 여러 군데에서 그런 고치려는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에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수정이나 삭제 또는 재입력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고쳐야 되는 것이냐 그런 측면으로 이용을 할 때에는 지금 설명하는 치환이라는 명령을 사용해 보자는 건데요. 단 이 치환 명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고치려는 수정을 하려는 데이터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개념을 살펴보고 실습을 통해서 다시 확인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전 소스에 걸쳐 있는 오타가 문자를 다시 올바른 문자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측면일 때 이 명령어는 라스트 라인 모드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콜론이 나와지고요. 그리고 파일 내에서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치환의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범위가 나와지고요. 그 다음에 치환의 약자인 S가 나오고요. 슬래시와 함께 찾는 문자열 그리고 대체될 문자열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밑에 있는 명령어, 추가 명령을 볼까요? 다 같은 형식인데요. 라스트 라인 모드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콜론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범위가 지정이 되고요. 치환의 약자인 S 입력을 해주고 여기에 있는 이 문자열을 이 문자열로 바꾸겠다. 똑같죠? 여기에 이제 슬래시와 함께 G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 G는 글로벌의 약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의 라인에서 내가 바꾸고자 하는 문자열이 있을 때 어떤 경우에는 한 라인에
요 찾는 문자에 해당되는 문자가 하나의 라인에 여러 군데 걸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G 옵션이 없다면 한 행에서, 이 범위에 해당되는 행에서 처음 만나는 찾는 문자열만이 변환이 되는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나 G 옵션을 주면 하나의 행에 여러 번에 걸쳐서 찾는 문자열이 나오더라도 다 일괄적으로 치환을 해주게 됩니다. 자, 하나를 더 볼까요? 하나의 케이스. 라스트 라인 모드로 갔고요. 치환의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요. 약자, 치환의 약자 S를 주고요. 찾는 문자열, 바꾼 문자열 해주고요. 그 다음에 C라는 옵션을 줄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컨펌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괄적으로 이 라스트 라인 모드에서 엔터를 침과 함께 모두 변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용자에게 yes, no를 통해서 바꿀 거냐 말 거냐를 일일이 확인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컨펌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렇게 사용하는 게 어려운 측면은 아닌데요.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고 실습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실제 사용이 될 수 있는 명령어인데요. 여러 개에 걸쳐서 있습니다. 위에 나오는 3개의 케이스를 가지고 조합이 돼서 만들어진 경우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대체하려는 문자는 old를 new라는 문자로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라스트 라인 모드에서 치환 명령 S를 주고요. old, new를 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범위가 없죠. 자, 그래서 현재 커서가 있는 행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치환의 범위를 하는데, 처음에 나오는 old만을 new로 치환을 합니다. 자, G라는 옵션이 없기 때문에 이 대상이 되는 행에 old라는 문자열이 복수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더라도 모두 다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처음 나오는 old만을 치환의 대상을 합니다. 자, 다시 볼까요? 치환을 할 건데 old를 new로 바꾸는데 글러버리죠. 자, 이래서 범위가 없기 때문에 커서가 있는 행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이 대상이 되는 행에 old가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더라도 모두 다 글로벌하게 new로 변환을 해주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하는 케이스를 한번 보실까요? 자, 라스트 라인 모드에서 1,20이죠. 1라인에서부터 20라인을 치환의 대상으로 하는데, 자, S라는 명령이 있고요. old를 new로 하겠다. 이제 서로 응용이 되겠죠. 여기에는 글로벌이 없기 때문에 1라인에서 20라인 사이에 old를 new로 변환하지만 해당이 되는 행에 old가 여러 번에 걸쳐 나오는 경우에는 모두 다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행에서 처음 만나는 old만을 대상으로 하겠죠. 자, 그렇지만 여기에 G가 있는 경우에는 1에서 20라인에 나타나는 모든 old를 new로 변환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범위를 좀 색다르게 지정을 했는데요. -2, 플러스 4입니다. 그런 가운데 치환을 old를 new로 글로벌하게 하겠다. 뭐 G는 없을 수도 있는 건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 치환의 범위를 표현한 부분만 좀 유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 플러스 4. 어떤 글로벌한 측면에서의 일행에서부터 n개의 행 사이에서 명확하게 행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 커서를 기준으로 해서 -2 플러스 4라는 거는 마이너스는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플러스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커서 위로 2칸, 아래로 4칸 라인이 되겠죠. 그 사이에 나오는 모든 old를 new로 치환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old를 new로 바꾼다. 이런 경우에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하기는 좀 드물겠죠. 전체에 우리가 편집 중인 소스, 전체 라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은 많을 텐데요. 그 전체를 표현하는 방법, 여기에는 명확하게 행을 지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약속된 문자로 퍼센트를 입력하면 이거는 이 퍼센트가 범위에 들어가면 전체 라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면 라스트 라인 모드에서 치환을 할 건데 범위는 퍼센트니까 전체가 되겠죠. 지금 현재 편집 중인 소스의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old를 new로 변환하겠다. 그리고 글로벌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라인에 복수의 old가 나와도 모두 치환의 대상으로 하는 거죠.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케이스가 있는데요. 전체 소스를 대상으로 old를 new로 치환을 할 건데 글로벌이 있으니까 전체가 되겠죠. 여기에 C가 들어갔습니다. C는 컨펌의 약자라고 그랬죠.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일괄적으로 자동으로 변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old를 쫓아다니면서 사용자에게 yes, no로 바꿀 건지 말 건지 요거를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지금 보여드린 이 예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한번 우리가 직접 터미널에서 한번 활용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emp.tx라는 파일을 만들어 놨고요. 두 개의 라인을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우리가 배웠던 명령어들을 일단 좀 몇 가지 쳐봤고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old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삽입을 해봤습니다. 자, 이 중에서 몇 가지만 해보도록 하죠. 자, 좀 라인을 좀 더 늘려볼까요? 우리가 배웠던 거 복사를 해보죠. YY를 한 다음에 P를 누르면 복사된 것이 계속 카피가 되겠죠. 이 밑에도 해볼까요? YY로 일단은 우리 윈도우로 보면 클립보드로 들어간 상태가 됐을 거고요. P를 누르면서 이렇게 누른 만큼 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뭐 몇 가지만 해보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첫 번째 걸 해볼까요? 자, 커서를 제일 첫 행에다 놨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라스트 라인 모드로 가서요. 범위를 주지 않고 바로 S를 치환의 명령을 입력을 하고요. old를 new로 하겠다. 자, 이러고 엔터를 치면 우리가 계산상으로 볼 때는 여기에는 이 old만 변환이 돼야 되겠죠. 현재 치환의 대상이 되는 라인은 이 첫 번째 라인, 커서가 있던 라인이 될 텐데 G가 없기 때문에 이 old만 치환의 대상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new로 바뀌신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좀 원위치를 해보고요. 자, 이번에는 G를 한번 해볼까요? 라스트 라인 모드에서 S로 입력을 하는데, 치환을 하는데, old를 new로, 이번에는 G 옵션을 줘보죠. 글로벌하게 했기 때문에, 치환의 대상이 되는 라인은 첫 라인이 될 거고요. 커서가 여기에 있었죠. 그 다음에 G 옵션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복수계에 존재하는 old가 다 new로 변환이 돼야 될 겁니다. 자, 실제 그런지 보죠.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new로 변환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전체를 한번 대상으로 해서 해보죠. 자, 전체니까 퍼센트를 주고요. 자, 치환을 할 건데 old를 new로 하겠다. 자, 그리고 하나의 라인에 나오는 복수의 모든 old를 new로 바꾸기 위해서 G 옵션을 줬고요. 이번에는 confirm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C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이런 것들의 조합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입맛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엔터를 쳐볼까요? 자, 이러면 여기에 yes, no로 물어보는 게 나오고 있죠. 우리가 Y를 누르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old를 new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치환 명령어를 살펴봤는데요. 이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잘 응용을 한다면 일괄적으로 한 번의 라스트 라인 명령어로 전 소스에 걸쳐 있는 오류난 어떤 변수라든가 어떤 펑션의 이름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군데에 걸쳐서 사용이 된 키워드를 한 번의 명령어로 원어는 실제 우리가 수정하려는 값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명령을 하나 알아두는 것이 어떤 편집기에서 놀라운 어떤 텍스트 베이스에서 키보드만을 통해서 놀라운 어떤 변화를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의 내공이 점점 늘어나는, 그러면서 VI의 매력에 빠져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의 명령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VI를 사용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기타 명령어들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이나 이 강좌에 소개되는 PPT 내용을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오는 명령어들을 일일이 하나씩 실습으로 경험을 한다면 바로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러한 기능들을 머릿속에 리스트화해서 그때그때 처음엔 좀 어렵지만 매번 우리가 배운 명령어들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그 후에는 많은 양의 파일을 가지고 편집을 하고 그럴 때는 그때그때 익숙하게 몸에서 나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명령어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대문자 J는 현재 커서가 있는 라인과 다음 라인을 서로 연결할 때 사용을 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 명령어가 어떤 도움을 줄까 얼핏 생각하면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다음 라인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VI 안에서 키보드를 통해서 명령어로 이런 행위를 해야 된다. 사실은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두 개의 라인을 하나의 라인으로 합치려고 한다. 그런 경우에는 커서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위치로 옮긴 다음에 X를 눌러서 삭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 두 번째 라인이 위로 이렇게 딸려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동작을 할 필요 없이 대문자 J를 누름으로써 자동으로 여기에 있는 다음의 라인의 내용이 뒤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붙어버리는 이런 측면의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J는 앞에 숫자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디폴트는 뭐 다음 라인과 연결이 되는 거지만 1, 2, 3, 4, 5 이런 그 커서가 있는 라인으로부터의 그 밑으로 같이 포함을 시킬 그 라인의 수를 명령어와 함께 지정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이 라인을 합치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컨트롤 L과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다시 리플레시를 하는 경우에 사용을 하는 거고요. 틸드 커서가 위치한 문자에서 한 바이트죠. 대문자는 소문자로, 소문자는 대문자로 변화를 해준다라고 하고요. 필요하면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소문자 U나 대문자 U는 언두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전의 작업을 또는 현재 라인에서 작업된 이전의 작업을 취소를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요 내용도 여러분들이 간간히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더 소개를 하고 싶은 부분은 요 명령어인데요. 꺽쇠죠. 꺽쇠를 연속적으로 두 번을 누르는데 뭐 우측 방향이거나 좌측 방향이거나 누르는 건데 이건 우리가 C로 코딩을 할 때 요 기능은 좀 많이 여러분들이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C에서는 들여쓰기를 하죠. 뭐 if라든가 몇몇의 키워드 사이에서 그 탭과 같은 정도의 크기로 들여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습으로 지금 나온 유용한 명령어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좀 쥐어놓고요. 뭐를 볼까요? ftp s.c를 보죠.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그 삽입하려는 코드는 실제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무관한 내용인데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그 C로 코딩할 때 인덴테이션, 들여쓰기를 할 때에 도움을 주는 명령어 소개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꺽쇠, 요 두 개, 좌측 우측 꺽쇠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요 측면인데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소스를 코딩을 다 했는데 이 사이에다가 뭔가가 빠졌습니다. 어떤 제어 구문이 빠져서 그거를 추가를 했다라고 해보죠. 이미 우리가 필요로 했던 소스를 다 쳐놓은 상태였는데 행을 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if 전혀 의미 없는 내용입니다. 형식만 봐주시기 바라고요. a가 0보다 크다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만 지금 이 문장을 수행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식의 코드를 했을 때 지금 블레이스가 하나가 들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C 스타일에서는 이 안에 들어가는 if 문장의 제어에 맞을 때 수행이 되는 이 내용들은 한 탭 우측으로 이동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미 다 소스 코드를 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입력 모드로 전환을 해서 스페이스로 계속 밀고 가는 이런 행위를 한다라는 거는 좀 가능은 하지만 몸이 힘들겠죠. 그리고 한 라인이 아니라 여러 개의 라인이 한 탭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 아까 소개한 탭 크기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탭 크기만큼 왼쪽으로 이동한다라는 이 명령어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봤던 대문자 J가 앞에 숫자를 가질 수가 있었듯이 이 탭키를 우측 좌측으로 이동하는 이 명령도 숫자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예를 들면 제어 구문이 하나가 추가로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5 라인이 일단은 우측으로 한 탭을 가야 된다. 이런 경우에 우측 꺽쇠를 2번 누르면 한 탭 이동하죠. 근데 몇 라인을 이동을 시킬 건지, 그러니까 5개의 라인을 한 탭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명령어 상태고요. 라인의 행의 수, 이동해야 될 행의 수인 5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우측 곡선을 주시면 이렇게 5라인이 한 탭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뭐 5만이 아니라 더 많은 라인을 줄 수도 있죠. 어쨌든 요 if라는 제어 구분 안에서 수행이 돼야 되는 애들에 대해서는 라인의 수를 적어서 이렇게 그 우측으로 이동하는 명령을 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5개의 행을 좌측으로 한 탭 이동하겠다. 자, 이렇게 한 번에 수행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C로 코딩을 할 때는 이 한 탭 들여쓰기 하거나 밖으로 나오는 이 명령이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고요. 이 명령을 모른다면 우리가 C 코딩은 좀 예쁘게 할 필요가 있죠. 가독성이 있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이래야 되겠죠. 입력 모드로 전환을 해서 스페이스 키로 이렇게 밀고 다니고 다시 명령어로 전환을 해서 커서를 이동을 시켜서 입력 모드로 전환을 해서 스페이스로 밀고 이런 일련의 행위가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몸이 힘들겠죠. 자, 이러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VI 명령어에서 내용을 좀 많이 알면 알수록 편리하게 한 번에 하나의 명령으로 실행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더 살펴볼까요? 컨트롤 L과 같은 경우는 명령어 모드에서 컨트롤 L을 누르면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화면에 지금 리프레시가 되고 있습니다.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다시 받아와서 리프레시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을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틸드라든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제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과는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프린트문 뒤에 EXIT를 서로 연결하고 싶다. 대문자 J를 입력하면 이렇게 막바로 붙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문자 U나 소문자 U, 언두라고 그랬죠. 제가 간간히 여러분들한테 명령어를 설명을 하면서 다시 원복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가 이 소문자나 대문자 U를 눌렀었습니다. 지금 누른 거고요. 다시 원위치, 이전의 명령을 다시 원위치를 시킨 거고요.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고요. 틸드 하나만 사용을 안 해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파일 편집기에서 여러분들은 도움을 주는 기타 명령어들 살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를 남겨뒀습니다. 라스트 라인 모드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명령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VI의 마지막 기능입니다. 라스트 라인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대표적인 명령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외에도 더 많이 추가적인 명령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더 하나씩 일단 이 기본적인 부분을 학습을 하신 다음에 그때그때 하나씩 애들을 해서 더 많이 명령어 군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길 바라고요. 자, 일단 살펴보도록 하죠. 이 라스트 라인 모드는 명령어 모드 상태에서 전환이 가능하죠. 어떻게 전환하냐면 콜론이나 물음표를 입력함으로써 라스트 라인 모드로 커서가 위치를 이동을 하죠. 그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려는 해당되는 라스트 라인 모드 명령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그 명령이 수행이 되고 다시 명령어 모드 상태로 전환이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일단 어떤 명령을 사용할 건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지금 하나씩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습과 함께 소개를 드리는 게 훨씬 이해가 편할 것 같은데요. 순서를 이렇게 위에서부터 나가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서부터 먼저 시작해 볼까요? 라스트 라인 모드 상태에서 쉘의 약제죠. sh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VI를 중단하고 쉘 모드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VI를 어떤 걸 열어볼까요? 백테스트.c를 열었고요. 자, 라스트 라인 모드 상태로 가야 되겠죠? 콜론을 입력을 하고요. 여기에서 sh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쉘 상태로 빠져나왔습니다. 편집 중에 VI를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간단한 편집 쉘 명령어를 입력을 하고 다시 편집을 계속하고 싶은 경우에 VI를 종료하고 다시 쉘 명령어를 입력하고 다시 VI를 실행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현재는 VI가 종료된 상태가 아니죠. PS를 해보면 지금 VI가 수행 중인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리눅스에서는 VI가 아니라 이게 VIM인데 우리는 기본적인 VI의 기능만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PS든 LS든 명령을 수행을 하고 다시 VI 모드로 넘어가고 싶은 경우에는 EXIT를 입력을 하시면 자, 이렇게 다시 VI 모드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필요하신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 쉘의 기능과 연관 있는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라스트라인 모드에서 느낌표와 함께 쉘 커맨드를 주면, 쉘 명령어를 주면 명령을 실행한답니다. 자, 이거는 위에서 봤던 쉘 모드로 나가서 쉘 명령을 수행하고 EXIT로 다시 돌아오는 이거보다도 더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라스트라인 모드에서 느낌표를 주고요. 우리가 LS를 해봤습니다. LS가 수행이 됐네요. 그리고 아무 키나 누르면 다시 VI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위에서 봤던 거의 명령을 이어서 가는 건데요. VI를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쉘 명령을 수행을 했을 때 그 결과를 지금 편집 중인 VI로 VI의 파일의 내용으로 애드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느낌표 앞에 R이 더 들어갑니다. 자, 한번 보죠. 라스트라인 모드에서 R을 주고요. 우리가 쉘 명령을 수행할 건데 LS를 하겠습니다. 그 LS의 수행 결과가 지금 편집 중인 이 backTest.c로 애드가 된다는 거죠. LS 하고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LS의 결과가 애드가 됐습니다. 현재 있었던 커서의 위치로 애드가 됐네요. 자, 의미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을 언두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쉘 모드 VI와 함께 연동이 되는 쉘 모드의 기능들을 살펴보셨고요.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자주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 setNU라는 거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편집 중인 이 VI 편집기 안에서는 라인의 수를 알 수가 없죠. 행의 번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불편하죠. 자, 그런 경우에 라스트라인 모드에서 set NU 라인의 넘버의 약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자, 이렇게 행의 번호가 나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훨씬 여러분들이 파일을 편집하기가 편하겠죠. 어떤 경우에 라인 번호를 다시 없애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다시 set을 하시고 no NU 이렇게 해주시면 라인 번호가 없어지게 되고요. 있는 게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set을 통한 명령어 ts는 ts 니꼬로 4를 줬는데요. 탭의 크기를 4로 지정을 한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크기만큼 4나 8이나 지정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4를 쓰죠. 무슨 얘기냐면 VI 상태에서 입력 모드 상태에서 탭 키를 눌렀을 때 탭의 크기를 몇 칸으로 할 거냐, 지금 4를 주면 4칸으로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set list를 주면 탭이나 기타 엔터라든가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문자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거는 다른 파일로 한번 볼까요? 자, VI로 tmp.txt 파일을 열었습니다. 자, 지금 이 파일에 여러 라인이 있는데요. set NU로 볼까요? 22 라인이 있네요. 만약에 우리가 set list라는 명령을 수행을 하면 요 new 뒤에 마지막 라인 뒤에 엔터를 입력한 문자 값이 보여져야 될 거고요. 자, 마지막 22 라인을 보죠. 이 라인은 제가 일부러 여러 번의 탭을 입력을 한 다음에 요 의미 없는 데이터를 입력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set list라는 명령을 수행하면 끝부분에 보이는 엔터 값과 요 22 라인에 처음에 요 부분에 탭의 문자들이 보여야 될 텐데요. 한번 보시죠. set list. 자, 이러면 엔터는 $사인으로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탭의 값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편집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set list를 주시면 되고, 이런 경우는 되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자, 필요한 만큼 봤다면 다시 없애고 싶다. set 아까 NU를 라인 넘버를 없앨 때 no NU였죠. 마찬가지로 no list를 하시면
다시 이렇게 원위치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G라는 라스트라인 모드에서 G라는 명령과 함께 패턴을 주게 되면 이 패턴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그 치환을 할 때 찾고자 하는 문자 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G 명령과 함께 슬래시 패턴을 입력하시면 대개 이제 이런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라인을 삭제하는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G 패턴 하면 여기까지가 찾아주겠죠. 이러한 패턴을 갖는 내용을 글로벌 전체 라인의 행에서 찾아주게 될 거고요. 거기에 D를 해라, 딜리트를 하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런 거를 쓰면 대부분 이제 어떤 소스상에서라기보다는 일정한 패턴, 레코드의 형태를 갖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VI로 편집을 할 때 그런 경우에 일괄 삭제를 위해서 이런 경우는 또 많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올드가 들어간 올드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라인을 일괄적으로 삭제를 하고 싶다. 우리가 커서를 이동을 해서 dd 우리가 배웠죠? 삭제하는 거 dd라는 명령을 쓸 수도 있지만 자, 한번 보죠. g를 주고요. 올드라는 문자 값을 가지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행을 d를 하겠다. 딜리트를 하겠다.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훨씬 간단하죠? 여러 번의 dd를 입력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방법이 훨씬 간단할 것 같습니다. 자, u를 통해서 언두를 했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어떤 라스트라인 모드의 명령어들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라스트라인 모드 상에서의 명령어는 파일을 편집을 하는, 파일을 매니징하는데 도움을 주는 명령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을 보고요. 실습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라스트라인 모드에서 R 명령과 함께 파일명을 주면 현재 편집 중인 VI에 오픈되어 있는 파일의 뒤에 새로 입력한 파일의 내용이 복사가 되는 그런 명령으로 사용이 되고요. 라스트라인 모드 상태에서 라인이죠. n번째에서 n번째까지의 파일의 내용을 별도로 따로 잘라서 라이트 하겠다. 이 파일 이름으로 save as 하겠다. 또 범위를 지정해서 save as를 별도의 파일로 save as를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 편집 중인 파일을 이러한 파일명으로 역시 또 save as. 이런 경우에는 save as 되는 파일의 내용이 전체가 대상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를 줘서 그 범위만을 요 새로운 파일로 save as 하는 거고요. 요 범위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 대상을 save as를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W를 하는데 write를 하는 거죠. append 표현이 되겠죠. 새로운 파일명을 줬네요. 이 파일명 뒤에 현재 파일의 내용이 현재 편집 중인 VI로 오픈되어 있는 파일의 내용이 append가 되는 그런 거를 명령어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라스트라인 모드 상태에서 2를 주고 파일명을 주면 지금 입력된 이 파일명이 VI 상태에 새로 오픈이 되는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새로운 파일로 한번 보죠. VI backtest.c라는 파일을 열고요. 자, 여기서 라스트라인 모드 상태에서 R을 주고요. temp.txt라는 파일을 엔터를 치면 이 파일에 지금 내용이 같이 나와줘야 되겠죠. 현재 있었던 커서 뒤에 나와줘야 될 텐데 이렇게 필요하면은 외부에 파일 시스템에 있는 파일을 추가로 이렇게 불러서 파일을 더 이렇게 어펜드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set NU를 해볼까요? set NU 상태에서 우리 1라인에서부터 3라인까지를 헤더 파일이 되겠죠. include 되는 이 헤더 파일만을 별도로 그 헤더 파일의 모임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일단 save as를 하고 싶은데요. 1에서 3라인을 write를 할 건데 뭘로? header.h라는 파일로 write를 했습니다. 자, 현재 우리는 뭐 알 수는 없지만
한번 불러와 보죠. 그런 파일이 존재하는지. e라는 명령과 함께 header.h를 입력을 하면 e는 지금 입력된 파일을 새로 오픈한다고 그랬죠. 자, 존재하네요. header.h라는 파일이 오픈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파일을 VI 상태에서 매니징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쉘상에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많은 키보드로 VI 편집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간단한 라스트라인 모드 상의 몇 번의 명령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일을 매니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요. 라스트라인 모드 상태에서 우리가 set NU를 해서 라인이 보여지는 가운데 이렇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Y 클립보드로 복사를 하겠다. 뭐 윈도우즈에게는 버퍼죠. 버퍼로 복사를 하겠다. 그러면은 뭐 요 행에서부터 이 행까지의 프롬프트 사이에 라인의 행이 복사가 되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위치로 커서를 이동을 해서 P를 입력을 하면 버퍼에 있던 내용이 복사가 되겠죠. 자, 비슷하게요. 이번에는 N1의 행에서부터 N2의 행까지를 T라는 명령과 함께 N3의 그 행의 위치를 주면 N1에서 N2 라인까지를 N3 라인 뒤에 복사를 한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에서 일단 클립보드로 복사를 한 다음에 P를 누르는 행위를 더 줄여서 라스트 라인 모드에서 한 번에 다 같이 할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라인 1에서 라인 2까지를 무브를 하겠다. 어디로? 라인 3에 있는 행으로 무브를 하겠다. 자, 이런 경우에는 복사가 아니라 어느 위치에 있던 파일의 내용을 이동을 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명령들은 굳이 이렇게 라스트 라인 모드로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전에 봤던 글 삭제 명령, 복사 붙이기 명령을 응용을 하셔도 될 거고요. 아니면 라스트 라인 모드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의 강좌에 걸쳐서 VI 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강좌에 또는 우리 그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VI의 명령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VI의 모든 기능의 다는 아니고요.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 정도만 알아도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없을 정도, 그런 정도의 기능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VI 명령을 배우기 위해서 의미 없는 내용을 입력을 하면서 VI에 지금까지 소개됐던 내용을 학습을 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VI를 배우기 위해서 별도의 시간을 이렇게 투자하지는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면 유닉스 상태에서 C 프로그램을 코딩을 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뭔가 목적을 두고 코딩을 할 때 윈도우 상태에서 코딩하시지 말고요. 유닉스 상태에서 VI에서 C 코드를 코딩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씩 그 지금까지 배웠던 명령어들을 사용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서 명령어를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VI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그 시스템 프로그램이라든가 유닉스상에서 또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C 프로그램을 그 유닉스상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VI는 알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VI를 위해서 별도로 시간을 내서 명령어를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직접 프로그램을 코딩하면서 그때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명령어를 계속 억지로 쓰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본문에서 소개됐던 내용은 계속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C 문법을 다 배우거나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다 배우거나 이런 측면이 되면 VI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것이 돼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소스를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됐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